슈트웨이 시간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은 이수아 기자가 준비했죠? 네, 다소 무거운 소식입니다. 제목은요, 차량 속 조양 가족 추정 3명 발견입니다. 한 달째 행방을 알 수 없었던 이 초등학생 조양의 일가족이 탔던 차량이 오늘 낮 인양됐죠. 전남 완도 앞바다에서 발견됐다는 소식 저희가 어제 속보로 전해드렸는데 당시 발견됐을 때는 차가 뒤집혀 있었고 트렁크가 열려 있었다고 하고요. 사람이 탑승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차량 내부를 확인하려면 유리창을 깨든지 이래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되면 만약 있을 수 있는 증거품이라든지 탑승자가 조류에 쓸려갈 수 있는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차량을 통째로 드러내는 인양 작업을 선택한 건데요. 오늘 오전 10시 15분부터 인양 작업이 시작됐고요. 2시간 정도 걸려서 수면 위로 차량이 올라왔는데 저렇게 뒤집힌 채로 대롱대롱 와이어에 매달려서 올라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올라오는 와중에 차량 앞유리가 깨져 있는 것을 경찰이 확인을 하면서 이 그물망으로 씌우는 등 추가 조치가 있었다고 하고요. 저렇게 실제로 이 그물망에 쓰여진 채로 올라왔습니다. 거꾸로 대롱대롱 차가 매달려서 올라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이 실종됐었던 그 차는 인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중요한 건 그래서 그 차 안에 사람이 있었느냐, 우리가 우려했었던 그 일가족이 있었느냐 아니겠습니까? 네, 끌어올렸을 당시에는 사실 차량 썬팅, 이 태닝이라고 하죠. 굉장히 짙게 돼 있었고 또 뻘에 파묻혀 있는 상태에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좀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결국은 차량 내부에서 물을 빼내고 이 내부를 확인하는 작업을 경찰이 거쳤는데요. 결과적으로 3명의 탑승자가 확인이 됐고 조양의 일가족으로 추정되는 상황으로 현재는 전해지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 얘기 들어보시죠. 먼저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6월 29일 12시 20분에 차량 인양은 완료했고 차량 내에서 사체 3구를 확인했습니다. 그 시각은 13시 20분입니다. 그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사체의 검시 및 검안, 국과수의 그 부검을 통해서 명백히 할 계획이고요. 인양된 차량에 대해서도 국과수에 감정 의뢰를 해서 이거의 교통사고의 흔적이 있는지 혹 또 차량에 고장이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이렇게 명백히 확인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좀 어때요? 문제 정도가 심한가요? 지금 외관상으로는 그 고도 부패가 좀 상당히 진행된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네, 차량 내부를 확인했던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요, 운전석에는 이 아버지로 추정되는 시신이 있었다고 하고 이 조수석에는 젊은 여성 그러니까 엄마겠죠. 그리고 뒷좌석엔 어린 아이의 시신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일단 부패가 많이 진행된 상황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신원 확인에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는 얘기도 나왔고요. 이 사인에 대해서는 더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차량 고장, 교통사고 여부까지 가능성까지도 들여다보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일단 현장에 유족이 왔었다고 해요. 그래서 시신은 장례식장에 일단 안치된 상태에서 부검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일단 일가족으로 추정이 되는 시신 3구는 차량 내에서 지금 발견이 된 상태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차량 내에서 유서와 비슷하게 추정이 될 만한 어떤 증거물이나 다른 게 나온 건 없을까요? 네, 유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는데요. 아직까지는 이제 입양이 막 이뤄진 상황이기 때문에 발견하지 못했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지금 안타까운 소식이 계속 저희가 전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이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됐었던 그 처음의 시초부터 저희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조양이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조양과 함께 한 달여 정도 제주로 떠난다라고 학교에 체험 보고서를 낸 거죠. 그런데 이 신청서를 제출했던 쓰여있던 기간이 지나고 나서도 조양 측과 연락이 닿지 않고 또 아이가 학교로 나오지 않자 학교 측에서 결국은 수사를 의뢰한 실존 신고를 한 케이스고요. 이러면서 수사 과정에서 보니까 이 학교에는 제주도에 간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조양 가족이 실제로는
완도 펜션으로 향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4일 날 3박 4일로 일단은 펜션에 들어갔다가 네. 다시 한번 떠났고요. 그리고 29일 날 다시 완도에 입도를 해서 펜션에 들어와서 이 다음 날 밤 11시에 이곳을 또 떠납니다. 원래 체크아웃 시간이 밤은 아니잖아요. 네. 보통 다음 날 아침 이른 오전 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예정된 시간보다 더 빨리 방을 비운 거고요. 네. 이후 31일 새벽에 세 가족 모두 휴대폰이 꺼진 상황이었습니다. 네. 지금 수색이 진행이 되면서 결국 발견이 됐죠. 지금 사실 이 초반에 이 얘기가 굉장히 좀 널리 사람들의 관심을 좀 끈 이유가 조양 가족의 어떤 마지막 모습이 담겼던 그 CCTV가 공개가 됐습니다. 근데 그 공개된 CCTV 안에서 보이던 조양이 의식이 없는 것 같은 모습이었기 때문에 다들 좀 우려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 그 전까지는 사실 뭐 여러 가지 루머가 그렇죠. 있었지만 이 CCTV 공개로 조금 더 안타까운 쪽으로 가는 게 아니냐라는 가능성이 제기됐었는데요. 이 공개된 CCTV 영상을 보면은 이 조양 가족이 지난달 30일 방에 펜션을 비우는 모습입니다. 문을 열고 나오는 모습인데 이 조양으로 추정되는 아이가 뭐 잠들었는지는 알 수 없겠습니다만 좀 팔이 축 처진 모습으로 네. 이렇게 여성에게 엎여 있는 모습이었고요. 이 아버지로 보이는 남성이 이 봉지로 감싼 물건을 손에 들고 이렇게 아이와 함께 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실 저 정도 나이에 사실 조양이라고 저게 본다면 네. 뭐 움직임이 있으면은 아이가 자다가도 깨기 마련인데 네, 네. 전혀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고 있어서 그렇다면 의식이 혼미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약물이나 수면제 투약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네. 사실 이번 사건에 좀 이목이 쏠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저 CCTV에 등장해 있었던 의식이 없어 보이는 저 조양의 모습도 있었습니다만 의문점들이 또 상당했습니다. 네, 미스터리한 점들이 유독 많았는데요. 네. 첫째로 행적입니다. 이 사건 설명하면서도 나왔지만 제주도로 한 달 살기를 신청을 했지만 결국 이들 가족이 향한 거는 전남 완도였습니다. 네. 뭐 물론 여행지를 중간에 변동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완도 내에서도 여행이라 하기에는 행적이 너무 많이 포착이 되지 않았습니다. 거의 펜션 내에서만 머무르는 듯한 모습이었는데요. 네. 이들이 주로 머물렀던 펜션도 파악이 됐는데 인근에 해수욕장도 있었고 이 펜션 역시 이 풀빌라 내부에 수영장도 딸려 있는 펜션이었는데 이 초등학생 아이가 거의 이용을 하지 않은 것으로 이제 전해지면서 여행을 간 것이 맞나 싶은 의구심이 지금 자아냈던 부분이고요. 네. 초등학생 아이는 거의 방에만 있었고 부모만 하루에 한두 차례 뭐 밥을 사라든지 네. 사는 것 같은 듯한 이런 모습만 포착이 되면서 무슨 일일까 싶은 의구심들이 계속 나오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뿐만이 아니고요. 또 완도를 네. 좀 수차례 왔다 갔다 한 점도 지금 어. 의문으로 남고 있습니다. 네. 일단 조양 아버지 차량이 완도에서 해남 그리고 강진 방면으로 네. 수차례 왔다 갔다 한 정황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거든요. 네. 일단은 이 일가족이 실종이 되기 전에 제주도가 아니라 완도를 간 것도 좀 의문이 남지만은 완도에서도 계속 다른 지방으로 이동을 반복을 했습니다. 네. 온 가족이 이제 수차례 오고 간 배경에 대해서 지금 의문이 커지고 있는데 일단 지금까지는 경찰이 이 움직임의 어떤 목적이나요, 네.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가 지금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의문이 드는 부분이 그러니까 이 가족이 펜션을 떠난 시점은 사실 밤 11시거든요. 네. 그런데 마지막 휴대전화가 꺼진 시점을 보면은 오전 4시 16분경입니다. 그러면 네. 이 가운데 있었던 거의 한 5시간 20여 분 동안 네. 이 가족은 대체 무얼 하고 있었나. 어. 앞에 말했던 것처럼 육지로 나간 흔적도 없다고 하거든요. 그럼 네. 이 시간 동안 어떤 행적을 보였는지도 사실 수사가 밝혀내야 될 부분입니다. 네, 사실 뭐 지금 경찰이 정확한 이 뭐 사인을 조사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일단 정황상으로는 극단 선택이 아닐까라는 데 좀 무게가 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럼 이 조 씨 부부, 이 일가족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라는 이 맞다라면입니다. 하지만 왜 이런 판단을 했을까라는 이런 궁금증도 생기는 거거든요. 네, 참 조심스러운 부분인데요. 네. 경찰 조사는 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겠지만 일단 조양 가족 주변에서는 이 가족들이 그동안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증언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인근 사람들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가게 접어본 뒤로 연락을 아예 안 받아요. 컴퓨터로 했는데 연락이 안 돼요. 한 1년 됐을까요? 컴퓨터 사업이 잘 안 됐죠. 아우디도 타고 다니고 아파트 30평대 산다고 내가 들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빚이었다고 내가. 네, 이 조양 아버지는 2020년에 이 컴퓨터 관련 사업을 시작을 했지만 뭐 코로나19로 어려워졌고 어려움을 계속 겪다가 이듬해 네. 이 폐업을 했고 같은 시기에 아내도 직장을 그만둔 이후로 부부가 좀 별다른 경제 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 조양 집 앞에 카드 대금 독촉장이 쌓이는 등 카드 빚이 있었던 정황들도 드러나면서 네. 좀 생활고에 시달렸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요. 네. 여기에 더해서 조양 아버지가 최근에 코인 투자 실패를 했다라는 증언들도 좀 보도가 됐는데 네. 경찰이 최근 이 조양 부모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루나코인을 검색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 얘기도 들어보겠습니다. 포털에 이렇게 의뢰를 하니까 수년 전에 뭐 루나 그런 검색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말 그대로 루나가 이제 90% 폭락을 해버렸으니까 뭐 그렇죠. 그럴 수도 있고. 가능성이. 근데 투자했는지 안 했는지 아직 확인 안 된 거고 검색만 했다 뿐이에요. 네, 이 지난달 중순경이죠. 이 루나코인 97% 가격이 빠지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네. 이 피해를 봤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충격파를 안긴 사건이었는데 이 영향이 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가 되고 있고요. 네. 경찰은 또 들으신 것처럼 루나코인 외에도 수면제 등을 검색한 이력도 확보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정확한 이 사망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네, 일단 뭐 루나코인이라고 검색은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뭐 루나코인을 갖고 있었다라는 점은 뭐 확인이 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뭐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지금 드러난 정황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안타까운 상황임은 분명하고요. 이현정 위원님, 저는 제가 부모 입장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이까지 굳이 이렇게 한 가족이 다 그랬어야 했을까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아쉬움이 좀 짙게 남는 것 같은데 부모가 아이의 이 생사 여탈권을 갖는다는 게 이게 너무 철학적인 질문일까요? 네. 사실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살인 행위죠. 사실 이제 지금 조양이 이제 10살이지 않습니까? 네. 어떤 면에서 본인의 삶을 이제 풀어나가야 될 그런 순간인데 부모가 만약에 이제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고 그러면 이거는 뭐 살인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특히 이제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많은 걱정이 드는 게 아마 많은 국민들이 이 장면을 이제 보시면서 안타까워한 게 최근에 이제 경제적 상황이 많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뭐 주가도 폭락을 하고 있고 또 코인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폭락하고 있는데 특히 젊은 층들이 코인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 요즘에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데 그 후기를 보면 거의 뭐 90%, 거의 뭐 100%를 잃었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와요. 네. 특히 왜냐하면 이제 경제적으로 팬데믹 상황에서 어려워지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하나 희망을 걸고 했던 건들이 지금 바로 온 여러 가지 이제 고금리라든지 또 고물가라든지 이런 상황에 부딪히면서 극단적인 어려운 상황들로 많이 몰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건이 크게 많이 조명을 받은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좀 주변에 알리고 좀 주변에 도움을 받고 또 우리 정부나 또 자치단체가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좀 이런 것만큼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준일 대표님은 어떻게 네. 보셨어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한국 사회가 처한 어떤 현실을 좀 보여준 것 같아요. 컴퓨터 사업을 했는데 네. 안 됐잖아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경기 침체라든지 코로나 여파로 네. 이렇게 된 것이고 그 이후에 뭐 말씀하셨지만은 코인이나 이런 것들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 급격하게 이제 빈곤층으로 이제 나락으로 떨어진 거잖아요. 사실 이제 뭐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이게 급격하게 이제 변동을 어떤 사회적 신분이나 경제적 신분이 하락하는 거를 막아야 될 거는 어쨌든 국가의 책임이잖아요. 네. 지금 정부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이런 사람들이 지금 앞으로도 굉장히 많아질 거라고 본다라면은 네. 모두가 뭐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는 않겠지만은 그거를 어떻게 막을 것인지 윤석열 정부가 가장 먼저 중점을 둬야 될 부분 역시 경제 그리고 빈곤 구제 이런 이런 부분이 아닐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